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가사조사 절차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박 변호사님, 이혼을 힘들게 결심하셨는데 제일 많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정말 진흙탕 싸움이 될까봐 이혼 소송 길어질까봐 되게 많이 걱정하시거든요. 네.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꼭 필요한 것, 이것은 꼭 챙겨야 한다. 일단 여러 가지 절차들도 있고 진행 방법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변호인들의 조력을 좀 바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가사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직접 이제 출석을 하셔서 좀 다뤄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가사조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한 시간과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가사조사 절차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이제 가사조사가 뭔가 좀 의문스러워 하시는 부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가사조사라고 하는 거는 서로 이혼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 그래서 원고는 이혼을 원하지만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 혹은 쌍방 이혼을 원하더라도 서로의 유책성 때문에 이혼을 하는 것이지 나의 잘못으로 이혼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상반된 주장을 할 때 누구 주장이 옳은지, 그리고 이혼이 정말 파탄에 이르렀는지, 누구의 유책으로 파탄에 이르렀는지 이거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결혼 기간이 짧으면 한 1, 2년이지만 길면 20년, 30년 되는데 그렇죠. 판사님이 그거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들으려고 하면 그죠? 24시간, 48시간 들어도 이제 모자라는 거죠. 그래서 가사조사관이라는 공무원을 통해서 대신 의견을 청취하고 정리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는 그런 절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도 가사조사를 하게 되죠? 예, 아까 말씀하신 부분 이외에도요, 이제 양육권과 관련해서 이제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이제 양육 환경 조사를 통해서 이제 그들이 양육을 실제로 할 수 있는 상황인지, 혹은 자녀를 위해서 어떤 게 가장 합리적인지 이런 것들을 다 판단하는 절차도 있고요. 생각보다 가사조사 절차에서 좀 광범위하게 많은 걸 다루게 돼요. 그래서 진짜 누구 말이 맞느냐 이런 것들도 보겠지만 조정의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또 아이들이 면접교 수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양육비가 지급이 되고 있는지, 또 혹은 아이들에 대한 심리 검사가 필요하진 않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까지 가사조사관이 재량껏 많은 부분들을 이제 컨트롤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사조사를 정말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찍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이유가 저희 의료인분들이 가사조사 가시기 전에 꼭 한번 시청하시고 가실 수 있게끔, 그래서 가사조사에 잘 대비하실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목적도 있는 것이거든요. 저희 상대방 보면 안 될 텐데요. 그래서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이 가사조사에 가면은 어떤 질문을 합니까? 하는 부분이에요. 일단 가사조사는 가사조사관이 오시죠. 그리고 원고와 피고, 쌍방이 와요. 근데 이때 가족분들 동참 안 되고 변호사, 대리인들 동참이 안 돼요. 그러니까 딱 3명이서 상담실 같은 공간에서 대화를 하는데 파탄 책임에 대해서 서로 다툼이 있을 때는 원고 의견 들어보고, 그다음 피고에 대한 반박 의견 들어보고, 원고에 대한 재반박 의견 들어보고, 그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질문 사항이 디테일해요. 그러니까 이름, 나이, 학벌, 그쵸? 주소지. 그래서 언제 만나서 어떻게 연애를 해서 언제부터 동거를 시작했고 언제 별거를 했느냐, 그죠? 그리고 직업, 또 혈액형, 그쵸? 종교, 이런 부분까지 정말 그 연봉 이런 거까지 광범위하게 물어보거든요. 또 어떤 걸 물어보죠? 이제 직계 좀비 속에 대한 사항도 이제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도 물어보고요. 이제 자녀들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아버지, 어머니가 사망하셨는지, 이름 자체도 조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좀 세밀한 부분까지 다 좀 물어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 쌍방에게 파탄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왜 싸웠는지, 그때 어떤 경위로 이러한 일이 발생했는지를 상세히 묻게 되는데, 그때 그 상대방이 하는 대답이 정말 거짓인 대답을 막 하고 있다. 그러면은 바로 끼어들지 마시고 이렇게 메모를 해서 저 사람 말한 다음에 내가 발언권을 얻어서 재반박하겠다. 이런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시는 게 좋아요. 아하! 그리고 저희가 제출한 준비 서면, 소장, 이 내용과 일관된 내용으로 진술을 하시는 게 또 좋아요. 소장과 준비 서면은 A라고 대답했는데 진술할 때는 BC로 대답을 하면은 그 말의 진실성, 신빙성이 떨어지실 수 있잖아요. 왜? 가사조사 보고서라는 거는 정말 중요한 증거 자료거든요. 그래서 판사님이
이 판결을 할 때 이 가사조사 보고서와 그 가사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가사조사관이 쓰는 의견서 이걸 굉장히 많이 참조하셔서 판결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조사관에게는 예의를 갖추고 적극적인 태도로 방어할 부분은 방어하시고 주장할 부분은 주장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정말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과 관련해서도 뭐 재산 분할에 대한 의견이라든가 뭐 어떻게 형성됐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대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청취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통상적인 경우는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재산 명시, 재산 조회 이런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가사조사에서 그 재산 분할에 대해서까지는 이렇게 딥하게 들어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사조사를 꼭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죠. 언제죠? 네, 그 양육권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뭐 가사조사 거의 필수로 거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렇죠.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를 통해서 이제 각자가 양육 환경은 어떠한지, 뭐 이제 보조 양육자라고 하죠. 이제 이분들의 상황은 또 어떤 정도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뭐 이제 경제력도 들어갈 거고요. 애들한테 뭐 지출되는 비용, 뭐 시간, 뭐 이런 것들도 다 조사가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뭐 필요하다라면 출장을 통해서 이제 그쪽 환경이 이제 애들이 잘 적응하고 살 수 있을 만한 환경인지 이런 것도 다 판단을 해보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육 계획서라는 거를 저희는 작성해서 제출하실 수 있도록 미리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양육 계획 내용에는 뭐 아이의 뭐 그 향후 교육 문제라든지 혹은 아이의 뭐 정서나 복리에 도움이 되는 어떤 활동이라든지 교우 관계, 뭐 가족 관계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본인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쓸 수 있게끔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양육 환경 조사를 할 때 그 집 사진도 찍어 오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방이 몇 개 딸려 있는 뭐 어떤 구조의 집인지 그리고 아이를 위한 뭐 방이 따로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까지 세밀하게 조사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보통은 요즘은 이제 뭐 남녀 떠나서 직장 생활 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조 양육자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일을 하러 간 사이에 아이들을 보살펴 줄 수 있는 사람 대신해서 보살펴 줄 수 있는 사람을 보조 양육자라고 하는데 이 보조 양육자는 보통 뭐 외조모나 외조부 혹은 조모, 조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분들의 양육에 대한 의지, 의사, 그리고 건강 상태, 나이, 뭐 직업, 심지어 뭐 종교까지도 다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주 양육자인데요. 이 경우에는 정말 뭐 양육 의사나 의지, 그다음에 뭐 경제력, 아이들과의 유대 관계 뭐 이런 것들이 뭐 비등할 정도로 훌륭하신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보조 양육자에서 판가름이 나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 환경 조사도 굉장히 잘 받으셔야 된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아까 말씀하시기에도 이제 가사조사관 분들이 뭐 일부 재량이 좀 있기 때문에 이제 가사조사하는 과정에서 면접 교섭이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든지 혹은 이제 양육비가 좀 원활히 지급이 되고 있지 않다라든지 일단 뭐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을 때 이제 가사조사관을 통해서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 절차를 정말 잘 이용하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뭐 양육비 지급 안 되고 면접 교섭 안 되더라도 조사관을 통해서 이게 원만하게 되게끔 독려를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원만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만약에 아이가 뭐 ADHD다, 틱이다 혹은 뭐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다 그런 경우 심리 검사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도와주실 수도 있기 때문에 다방면 활용이 가능하시죠. 근데 또 주의해야 될 사항도 있거든요. 어떤 사항이냐면 그러니까 가사조사관으로부터 그냥 원만하게 좋게 합의를 하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으시고 이제 변호사와 상의 없이 그냥 위자료 안 받는 걸로 할게요. 양육권 포기할게요. 이렇게 사인을 하고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미 합의가 돼버려가지고 번복이 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 대리인하고 한번 상의한 다음에 다음 회차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좀 유보해 두시는 걸 더 권합니다. 그 자리에서 뭔가 결정하시다 보면 되게 경솔한 판단이 될 수도 있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게 번복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호사님 혹시 그럼 가사조사 보고서를 누가 저희한테 주는 건가요? 그거는 미리 교부하는 게 아니라 가사조사관이 그 양식에 맞게 질문을 하고 그 들은 대답으로 보고서를 꾸밉니다. 그럼 그 내용을 판사님한테 이제 올리는 거죠. 그리고 그 가사조사를 하고 나서 자신의 어떤 느낌, 의견, 그래서 뭐, 이 결혼은 유지가 어렵겠다. 유책성 피고한테 있네. 애 양육은 뭐 원고보다 피고가 하는 게 낫겠다. 뭐, 이런 자신의 의견을
가사조사 의견서라는 형태로 또 올리게 돼요. 그런데 이 가사조사 보고서는 법원에 이제 제출이 되고 나면은 소송 대리인, 즉 변호사가 열람해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저희가 이거를 받아서 당사자분한테 교부를 해드려요. 그러면은 그 가사조사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내가 하지 않은 말이 적혀 있다. 혹은 상대방이 안 한 말인데 한 것처럼 적혀 있다거나 그 반대 경우에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걸 준비 서면으로 반영을 해드리거든요. 그런데 가사조사 의견서, 이거는 가사조사관이 이 사건을 보는 자신의 주관적인 견해잖아요. 근데 이거는 열람허가 대상 문서고 저희가 열람허가 신청을 해도 대부분 안 돼요. 기각돼 버려요. 왜냐하면은 가사조사관이 원고 피고 둘 중에 누가 잘못했다 혹은 뭐 누가 애 키우기에 적합하다 이렇게 자신의 의견이 그대로 노골적으로 나오니까 그걸 이제 받아보시게 되면은 막 조사관한테 막 민원 진정 막 넣고 이런 뭐 불편함들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그건 비공개 처리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되게 궁금해하시니까 저희가 그 가사조사 보고서 빈양식 있거든요. 이거를 화면에 좀 띄워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가사조사 단어 자체부터 조사거든요. 그러니까 뭐 심리 상담사도 아니고요. 일단 우리 편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뭐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화를 낼 필요도 없고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해 주면 될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충분히 준비를 많이 해서 쓴 서면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조사를 성실히 진행을 하시는 게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간혹 이제 가사조사를 할 때 저는 남편 얼굴만 봐도 너무 떨려서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사조사 안 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실 때가 많거든요. 하지만 가사조사란 절차를 충분히 많이 활용하시면은 본인한테 유리한 판결을 얻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남편 얼굴 보기 싫어요 라는 이유 때문에 가사조사를 회피하지 마시고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내가 가정폭력을 너무 심하게 당한 거예요. 진짜 뭐 골절 당하고 막 상습적으로 상해를 입고 이런 경우에는 정말 나의 신변에 위협을 느끼실 정도가 되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분리조사도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원고 따로 피고 따로 이렇게 하는 조사도 가능은 하시니까 그 담당 변호사하고 충분히 상의하셔가지고 그 절차를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